2장 순환기계의 심장과 혈관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심장 파트에서는 구조와 심장 근육과 그리고 신경 지배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심장근의 생리적인 특징, 즉 심근의 수축 특성이나 아니면 그 흥분 수축 결합 메커니즘에 의해서 심근의 수축되는 기전을 공부를 하고, 또한 심장에서는 그 전기적인 흥분이 스스로 발생을 하고, 그런 그 전기적인 흥분이 심방에서 심실로 전도가 되는데, 그러한 특수 자극 전도기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근의 흥분성, 이것을 마치고 나면 심장에서 생성된 전기적인 그러한 그 변화를 우리 체표면에서 측정하는 것을 심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전도의 원리라든지 간단한 그 심전도의 응용 등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 박출, 즉 카디악 아웃풋을 통한 심장에서 혈액의 혈관으로 가는 그러한 그 힘, 그 심장 박출에 관해서, 그리고 이런 박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혈관계로 넘어가는데, 혈관계에서는 혈관의 구조, 그리고 혈관계에서 혈액의 흐름을 유발하는 혈압의 생성이나 혈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혈관 중에 가장 작은 혈관인, 혹은 우리가 이제 익스체인지 베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혈관 안에 있는 혈액과 그리고 간질액, 조직 사이에서의 물질의 교환 등 모세혈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 간액에 있는 그러한 그 수분을 다시 순환기계로 흡수해주는 인파틱 시스템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혈관 평활근의 조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면 순환기계의 조절, 즉 그 심장의 외인성 조절과 내인성 조절, 그 외인성 조절이라는 것은 그 순환기계 바깥에 있는 신경계나 아니면 내분비계에 의한 조절을 우리가 외인성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인성 조절이라는 것은 순환기계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그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그 화학적인 조절을 우리가 순환기 기능의 내인성 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수 영역 순환을 우리가 간단히 공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순환기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순환기계에 관한 그 연구를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그러한 그 과학자가 그 윌리엄 합이라는 영국의 그 내과 의사이면서, 예전에는 내과 의사가 과학자도 됐고 또는 이런 그 연구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영국의 그 생리학자인 그 윌리엄 하비는 이전의 사람들은 혈액이 우리 생체에서 생성이 되어서 조직에서 다 쓰여지고 다 제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순환기계라는 것은 서큘레이션, 계속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서 말단 조직에서 사용되어지고 다시 말단 조직에서 다시 심장으로 오는 동맥과 정맥의 개념이 있었는데, 1600년대 초, 그러니까 윌리엄 합이라는 사람은 1578년도에 태어나서 1657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1628년도에 이 사람이 그 책을 출판을 한 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은 뭐냐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인 고찰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혈액이 생성되어져서 순환되어지는 양, 그 카디악 아웃풋을 그 당시에 보니까 분당 약 5리터 정도, 그러니까 1분에 5리터 정도의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서, 펌프질에서 나와서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에 가서 쭉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4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7200리터라는 혈액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7200리터라면은 7.2톤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보통 60kg에서 80kg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혈액이 생성되는 양이 거의 뭐 수십 배, 뭐 수백 배 되는 양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건 아니다, 뭔가 혈액이 조직에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어떠한 그런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해보니까 정맥과 심장에는 판막, 그 밸브가 있어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훑지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동맥에서 나와서 동맥으로 다시 혈액이 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맥과 같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있고, 그리고 말단 조직에서 다시 심장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심장과 폐에서 혈액이, 심장에 있는 혈액이 폐로 갔다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오는 그러한 그 순환을 발견을 하였다. 그래서 이 과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혈액이 생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혈액이 조직에서 사용되어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서큘레이션의 개념이 처음 이분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를 Discoverer of the Circulation, 순환기의 어떤 그런 대발견자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었죠. 순환기계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으로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심장에서 혈액이 이제 나와서 대동맥을 통해서, 그리고 비교적 작은 동맥인 복대동맥과 상승동맥을 통해서 뇌로 가게 되고, 뇌에서 모세혈관에서 어떤 혈액의 교환이 일어나고 다시 이게 정맥혈이 되어서 파란색의 정맥혈이 되어서 상대정맥, 그리고 복대동맥을 통해서는 체간이나 간이나 소화관이나 신장이나 골반과 다리를 거쳐서 다시 정맥혈이 되어서 다시 하대정맥과 상대정맥이 모아져서 대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가죠. 그래서 심장에서는 다시 오심방에서 오심실로, 오심실에서는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고, 폐에서는 다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되면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 좌심실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특징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약간 의아스러운 게 모세혈관이 이제 두 개 있는 몇몇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맥, 포탈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액에서는 모세혈관 한 번 거치지만은 소화관에서 간 문맥 같은 경우는 소화관과 그리고 간에, 그리고 신장에서는 사구체와 그리고 세류관에서 이렇게 두 번의 모세혈관을 통과하게 되고, 또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뇌에 있는 뇌하수체 문맥계에서는 시상하부와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 각각의 모세혈관을 두 번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탈 시스템, 어떤 생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모세혈관을 두 번 거치는 그러한 그 혈액 시스템을 우리가 포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심장은 보통 동물에 있어서 자기 체중의 0.3에서 1% 정도를 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귀여운 돼지 같은 경우는 0.3%, 그에 비해서 개는 1%. 이제 그 얘기는 개인 경우에는 이 그레이하운드 같은 그런 사냥개 같은 거 많이 뛰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해져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 큰 거고, 그에 비해서 돼지 같은 경우는 뭐 운동보다는 이제 살을 쪄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고기라는 어떤 그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돼지는 0.3%, 그렇지만 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의 약 1% 정도, 그래서 15kg 개인 경우에는 약 200g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순환기계를 우리가 일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개인 경우에는 13kg의 개를 가지고 그 혈관을 쭉 뽑아서 혈관을 쭉 퍼친 다음에 아터리, 그리고 대동맥, 중간동맥, 소동맥, 모세혈관,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모세혈관, 비뇌혈, 소정맥, 그리고 중간정맥, 대정맥, 심장 이렇게 쭉 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혈관을 쭉 펴놓으면 보통 한 사람 같은 경우는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전체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 되니까 여러분 보통 성인의 혈관을 쭉 펴놓으면 지구를 두 바퀴 반 돌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각각의 크로스 섹션, 그 단면적을 보게 되면 B에 있는 것처럼 보통 몇 센치, 가령 예를 들어서 대동맥 같은 경우는 뭐 3, 4cm 정도 뭐 되고 한 5cm, 7cm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대동맥 같은 경우는 이게 싱글 한 번 나와서 그게 이제 뭐 상대정맥 아니면 복대정맥 이렇게 두 개로 분질, 두 개가 세 개 나중에 해가지고 하는데,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수십억 개, 수백억 개가 되죠. 그래서
그 모세혈관의 단면적 같은 경우에는 한 425mm 정도, 425mm면 농구장 거의 그 크기예요. 그리고 이 혈류 속도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혈류 속도는 혈류량은 분당 약 5리터, 사람에 있던 경우 개는 약 2.5리터. 그렇기 때문에 이 혈류 속도는 그 일반적으로 크로스 섹션, 그 혈관의 단면적에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단면적이 넓은 모세혈관에서는 혈류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뭐 1cm/s, 1초에 한 1cm. 그에 비해서 대동맥 같은 경우는 단면적이 좁으니까 1초에 40cm. 그것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점점 소동맥에서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그 모세혈관. 그렇지만 이 모세혈관을 지나서부터는 또 단면적이 감소하게 되니까 혈류 속도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D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온 거는 혈압이에요. 혈압. 그래서 가장 좌측에 있는 건 심장, 그리고 조금 바로 이제 그 위에 볼록 튀어나온 심장. 왜냐하면 심장에서는 심장이 박주를 할 때, 심장이 박동을 할 때 수축기, 이완기, 수축기 때는 거의 뭐 120mm 정도 올라갔다가 이완기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렇지만 이게 어디에? 어떤 제한된 구역인 대동맥, 그 다음에 동맥 가면서 어떤 일정한 그런 값을 유지하다가 점점 이제 심장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어떤 이렇게 이 혈액과 그리고 혈관의 어떤 마찰 등에 의해서 혈압이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가 그 비교적 작은, 여기서 사실은 이게 그 프레셔, 혈압과의 관계를 약간 좌측으로 좀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혈관에서는 거의 뭐 한 10mmm, 20mmm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모세혈관이 한 80mmm니까 사실 이 그림은 약간 좀 잘못된 거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혈관이 떨어지고 나중에 떨어진 혈압은 다시 복구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정맥에서도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혈관이 상당히 길고,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단면적이 넓고, 그리고 혈압은 심장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대동맥에서 유지가 되어졌다가 혈관을 가면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여기서 또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이에 있는 그 블러드 볼륨, 혈류량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전체 혈액의 약 4분의 3 정도는 어디에 주로 존재하고 있어요? 정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동맥 쪽에는 약 20%, 그리고 모세혈관 쪽에는 약 5%. 약간 좀 의아하죠. 왜냐면은 단면적 같은 경우는 뭐 농구장만한 넓이가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는 사실 넓긴 넓지만 상당히 그 혈관들이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모세혈관의 직경은 적혈구가 하나가 삐집고 들어갈 정도, 약 7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저장되어 있는 혈액은 약 5%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정맥에 혈액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 단순화된 모식도를 보게 되면 좌측에 심방이 있고, 그리고 좌측에 심실이 있고, 우측, 우심방, 우심실이 있고, 중간에 이제 밸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측과 우측이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은 좌심실이 차지하고 있고, 심방은 작고, 그리고 우심실도 좌심방에 비해서는 그 전체적인 사이즈도 작고, 그 심장 벽의 두께도 좌심실에 비해서 우심실이 상당히 얇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위쪽에 있는 심방인데, 그 심방 아트리아는 여기서 이제 혈액이 그 정맥에서 들어와서 심방에 채워지게 되는데, 이 심방은 일반적으로 그 정맥에서 혈액이 들어와서 심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맥총에서 혈액이 들어와서 심실로 가는 그런 그 컨덕터, 도관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그 심방은 심방에 의해서 어떤 힘, 펌프질을 통해서 심방에 있는 혈액이 심실로 보낸다기보다는 심방이 그 조직이 넓어지면서 혈액이 오면서 이 심방에
볼륨이 증가했다가 다시 그 증가된 그러한 그 탄력성에 의해서 다시 그게 그 탄력을 저장하고 있다가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심실로 보내는 일종의 그 탄력적인 그러한 그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심방에서는 또한 그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밸브, 첨판이 그 심실의 수축에 의해서 이게 닫히게 되는데, 닫히기 전에 심방에서의 그 혈액이 심실로 넘어가면서 혈액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방실 판막,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그 닫혀지는 것을 어떤 그 도와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것이 밸브, 첨판이죠. 그래서 이 첨판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그리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것이 밸브, 첨판이죠. 그래서 이 첨판을 우리가 섬유성 카디악 밸브, 섬유성 그 심장의 판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넘어가도록 단방향으로 넘어가도록 유니디렉셔널 블러드 플로어, 즉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 그리고 이게 이제 혈액의 심방이 심실로 갔다가 심실에서 심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다시 닫히게 되죠. 그래서 이 판막이 그 심장과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이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그 특히 이제 심실, 좌심실과 우심실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열리고 닫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밸브는 어디에 부착되어져 있냐면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파이브러스 링, 섬유륜이라는 그런 구조물에 그 부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눠진 이천판, 그리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세 개의 조각으로 나눠진 삼천판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섬유륜에 그 판막이 부착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파이브러스 링을 보게 되면 이 파이브러스 링은 치밀한 그런 그 결합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말로 우리가 파이브러스 스켈레톤, 어떤 그 섬유성 그 골격, 그 섬유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파이브러스 링인데, 이 파이브러스 링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밸브, 이천판과 삼천판이 부착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좌심실과 대동맥, 그리고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도 그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이 또한 그 파이브러스 링에 부착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러스 링의 섬유륜의 그 네 가지 주요한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카디악 밸브, 즉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판막, 천판, 그 이천판, 삼천판과, 그리고 대동맥과 좌심실, 그리고 폐동맥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밸브를 우리가 세마이 루나 밸브, 그 반월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월판과 이천판, 삼천판, 그 판막이 부착되어져 있는 어떤 부착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우심방과 우심실은 그 카디악 머슬, 심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심근이 시작하고 끝나는 어떤 오리진과 인서션, 시작점과 종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에서, 그러니까 심방과 심실 사이 시작을 해서 저쪽 그 판막, 그 심실과 대동맥, 심실과 그리고 폐동맥, 그쪽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브러스 링이 어떤 심근의 기시점과 종지점이 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전기적인 절연체, 일렉트리컬 인슐레이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게 되면 세 가닥이 있고 이게 모아져서 볼록했다가 다시 가닥으로 나눠졌다가 밑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어떠한 그림이냐면 그 특수 자극 전도계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흥분이 심방 끝에서 생성이 되어서 이게 나중에 모아져서, 그리고 심방과 심실에서 모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실로 넘어가 되는데, 그때 이제 행으로 있는 것이 아트리오 벤트리큘러 파이브러스 티슈, 파이브러스 링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브러스 링이 있는 것은 심방에서 생성된 전기적인 흥분이 심근을 통해서 심방에서 심실로 넘어가지 못하게 중간에 절연체, 이 파이브러스 링이 절연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단지 심방에 있는 그러한 그 전기적인 흥분은 뭐를 통해서만, 이 특수 자극 전도계, 즉 심방에서 심실로 가르질러 가는 그 파이브러스 링을 수직으로 횡단하는 이 특수 자극 전도계를 통해서만 심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그 절연체의 역할을 하는 파이브러스 링 때문에 심근에, 근육에 있는 전기적인 흥분이 심실로, 심실에 있는 근육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전기적인 역할이고, 그리고 뭐 해부학적으로 당연히 심방과 심실을 물리적으로 세퍼레이션, 분리해주는 어떤 그 38선, 휴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파이브러스 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있는 것이 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심실은 사실은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좌심실, 우심실 아주 뭐 두 개가 둘이 평등하게 아주 같은 사이즈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심실의 대부분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냐면 좌심실. Most of the heart weight는 ventricular myocardial mass, 즉 좌심실에 있는 심근육 mass, 어떤 큰 그러한 그 근육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실은 일반적으로 여기 오른쪽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근육이 주로 트랜스버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중간에 어떤 행 쪽으로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심장 근육을 밑에 쪽을 우리가 에이펙스, 심천부라고 하고 위쪽 약간 평평한 심방 쪽을 우리가 심저부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그 베이스와 그 에이펙스, 심천부와 심저부 사이에 종적으로 이게 근육이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심실이 수축할 때는 횡적으로 수축한다는 걸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심실은 좌심실에 비해서 그 심근벽이 상당히 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좌심실에서 주로 혈액을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신체 전반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심실은 그 심장에 있는 혈액을 단지 폐에만 보내는 한 장기, 폐라는 한 장기만 보내기 때문에 얇고 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얇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특징적인 것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떠한 그러한 그 힘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오른쪽 그림의 위쪽에 있는 것처럼 그 판막이 있잖아요.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를 가로지르는 판막인데, 이 판막이 수동적으로 심방과 심실 사이의 압력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요. 근데 이게 심방에 있는 혈액이 심실로 왔다가 심실에 있는 혈액이 심방으로 다시 역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판막이라는 어떤 근육성 구조물이 있는데, 이 근육성 구조물은 어떤 골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이 코디 텐던이라는 어떤 건삭, 힘줄 끈이 밑에 파필러리 머슬, 즉 심실벽에 있는 파필러리 머슬의 코디 텐던에, 즉 힘줄 끈이 판막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판막이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CT, 코디 텐던이 힘줄 끈, 건삭이라는 구조물이고, 이 건삭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파필러리 머슬, 즉 PM, 심실의 내벽에 있는 파필러리 머슬, 약간 웅투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온 그 파필러리 머슬에 연결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벽은 기본적으로 3개의 막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안쪽이 심장 내막, 그리고 근육층을 우리가 심장 근육층, 그리고 심장막으로 3개의 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을 엔도카디움, 심장 내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장 내막은 그 엔도티리얼, 에피텔리엄
그 내피성 그 상피세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 즉 심장과 혈관은 가장 안쪽에, 특히 혈관에서는 엔도티리얼 셀로 되어져 있고, 이것이 심장으로 오면서 심장에서는 이 엔도티리얼 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엔도카디움, 심내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근육층을 우리가 마이오카디움, 심근층 혹은 뭐 심장 근육층이죠. 그래서 이것은 카디악 에피디리움, 카디악 머슬로 되어져 있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 막을 우리가 페리카디움, 심막 혹은 심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리카디움은 파이브러스 더블 월드 색, 즉 섬유성의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주머니 모양의 막으로서, 혹은 다른 말로 우리가 페리카디얼 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리카디움은 그 안쪽으로를 우리가 내장 측 심장막, 그리고 바깥측을 우리가 벽 측 심장막이라고 얘기하고, 그 두 개의 그 공간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는 그 시러스 플루이드, 즉 장액이 채워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경우에는 이 장액이, 심막액이 약 15에서 50ml로서 그 심장이 박동을 할 때 이 부위에서 어떤 마찰을 그 방지해주고, 또한 두 개의 유리 판막 사이에 물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그 심장을 고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밑에 뾰족한 면을 우리가 심천부라고 얘기하고, 위쪽에 있는 것을 그 베이즈, 심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그 에이펙스 카디스를 우리가 심첨이라고 얘기하고, 이 심첨이라는 것은 심장의 위치를 일정하게 고정해 주는 역할과, 또한 심장이 어떤 수축과 이완을 했을 때 이 심장이 과대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그리고 심실과 대동맥, 폐동맥 사이에 밸브가 있어요. 판막, 첨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고, 그 심실과 그리고 그 동맥 사이에 있는데, 좌측에 있는 것, 즉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에올틱 밸브, 대동맥판이라고 얘기하고,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있는 것을 풀무너리 밸브, 폐동맥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판막을 우리가 세마이 루나 밸브, 즉 반월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약간 반월 모양, 중간에 떨어지고 밑에가 둥그런 그런 그 반월 모양이죠. 그리고 심실과 심방 사이에도 좌측에는 두 개의 조각으로 되어져 있는 바이커스피드, 그리고 우측에는 세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 트리커스피드, 삼천판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천판, 즉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그 판막을 밑에 있는 것처럼 중이 쓰는 모자 모양이라고 해서 승모판, 미트럴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는 또한 그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밸브의 어떤 뒤집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필러리 머슬, 즉 유두근의 심저부의 심실의 그 내막의 내면에 있는 유두근과 그리고 판막 사이에 있는 어떤 힘줄, 코디 텐던의 건삭 혹은 힘줄근에 의해서 이 방실판이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심장과 그리고 대동맥, 폐동맥, 그리고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밸브가 있지만,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그러니까 대정맥과 혹은 그 폐동맥 그 사이에는, 폐정맥과 그리고 우심방 사이에는 밸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런 압력 차이에서 정맥에서 그 심방으로 혹은 뭐 우심방, 좌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어떤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심근세포가 있는데, 이 심근세포는 자극의 전도, 즉 전기적인 흥분의 전도와 그리고 이러한 흥분에 의한 심장의 수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근세포는 일반적인 세포와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멤브레인, 즉 셀 멤브레인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고, 특히 심근세포의 셀 멤브레인은 우리가 살코렘마, 근초, 근섬유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심근세포와 심근세포는 서로 인접해 있는 그러한 그 판을 우리가 계제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행적인 그러한 그 세포와 세포 연결이나 아니면 종적인 그리고 특별히 분화된 그 멤브레인 정션을 우리가 인터캘레이트 디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미세 구조로서 그 말단 G 라인에 늘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갭 정션이나 타이트 정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기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중요한 것이 전기적인 흥분에 대한 그러한 그 저항이 상당히 낮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갭정션으로 서로 상당히 근접해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잘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계제판은 특히 동발결절이나 방실결절과 같은 전기적인 흥분을 생성하는 세포에 있어서는 발달이 미약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기적인 흥분의 전달 속도는 느리고, 그에 비해서 심근세포나 아니면 퍼킨즈셀이라는 특별히 분화된 세포에서는 전기적인 흥분이 이러한 것들이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전기적인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적인 흥분 속도가 빠름으로 인해서 이러한 심근세포, 여러 개의 심근세포는 마치 하나의 심근세포처럼 전기적인 흥분이 전달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물리적인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능적인 합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근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심장에는 전기적인 흥분의 생성이나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분화된 그러한 그 세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결절세포입니다. 이러한 그 노달셀, 결절세포는 동반결절이나 방실결절에 있고, 상당히 그 원시적이고, 상당히 미약한 그러한 그 세포들로서 주된 기능은 페이스메이커, 즉 향도잡이, 전기적인 흥분을 스스로가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향도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을 오스리스믹 셀,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자가 박동성 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당히 그 염색성도 희박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심근세포에 있는 그 T-튜블이나 아니면 L-시스템, T-튜블은 이제 행소관이라고 얘기하고, L-시스템 같은 경우는 sarcoplasmic reticulu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세포에는 내용질 세망, 그리고 심근세포는 근형질 세망,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발달이 미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행세포죠. 그래서 이행세포들은 일반적인 심근세포에 비해서는 조직학적으로 약간 얇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퍼킨즈셀이나 아니면 주위인 수축성 세포, 심근세포의 어떤 그런 그 중간체, 구조적으로는 중간체고, 그리고 심근세포와 그리고 퍼킨즈셀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 세포들, 그래서 이행세포, 못못으로 넘어가는 세포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퍼킨즈셀이죠. 이러한 그 퍼킨즈셀은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크고, 그리고 전기적인 흥분이 빠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구조물은 그 히스번들 혹은 방실 다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트리오 벤트리큘라 번들 혹은 히스번들, 그리고 번들 브랜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퍼킨즈셀 레이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은 AV 번들도 있고 번들 브랜치도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어떤 그 가닥가닥 나와 있는 거지, 그 심실, 그 심벽에 있는 그러한 그 구조물이 퍼킨즈 셀 혹은 퍼킨즈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별히 분화된 세포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근세포의 조직학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형태학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조직학 시간에 잘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한 심근세포도 일반 세포와 일반적으로 유사하죠. 단지 어디에 있는 세포예요?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에 있는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엔도플라직 레티큘럼, 그리고 뉴클레어스 뭐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심근세포에는 특히 이제 풍부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심근세포의 일은 에너지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해주는 그러한 그 세포 내 소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세포의 약 25에서 30%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심근세포 안에 이제 트랜스버스 튜뷸라 시스템 행소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트랜스버스 튜뷸라 시스템은 세포막, 즉 sarcolemma가 세포질 안쪽으로 봉입된, 인베지네이션 된 어떤 그런 그 두꺼운 벽의 그 소관을 우리가 행소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포질 쪽으로 인베지네이션, 그 봉입될 때는 그 세포와 세포의 경계선인 그 G 라인 쪽으로 이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행소관을 통해서 세포 바깥에 있는 활동 전압, 액션 포텐셜이 그 심근세포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어떠한 그런 그 전달 통로가 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sarcoplasmic reticulum이에요. 이 sarcoplasmic reticulum 같은 경우는 일반 세포에 있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과 같죠. 그래서 일반 세포에서는 내형질 세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근세포에서는 sarcoplasmic reticulum, 근형질 세망이죠. 내형질 세망의 주된 기능은 안에 칼슘 이온을 저장하는 역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sarcoplasmic reticulum도 그 칼슘을 저장하는 그러한 그 소기관이죠. 그래서 어떤 구조물을 안에 미세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안에는 sarcomere를 그 이렇게 싸고 있는 얇은 벽으로 된 그러한 그 소관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문합되어져 있는, 연속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죠. 그래서 이 근형질 세면 같은 경우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longitudinal system, 중간에 있는 어떤 긴 부위, 그리고 두 번째는 말단 부위, 끝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어떤 수조처럼 이렇게 볼록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게 되면 중간에 얇게 되었고 끝에가 어떤 수조 모양,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중간에 이러한 그 좀 긴 부분을 우리가 L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말단 부위를 우리가 시스턴의 그 조, 한문으로는 조, 우리가 우리말로는 양동이 부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특히 이 말단 터미널 부위는 T튜블, 아까 정기적인 흥분이 세포질 안쪽으로 들어오는 트랜스버스 튜뷸라 시스템인 T튜블에 인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L 시스템은 칼슘 이온을 받아들이고 저장해주는 그러한 주요한 역할이고, 전기적인 흥분이 T튜브를 통해서 들어와서 말단 부위, 그 터미널, 그 롱지튜드널 그 T튜브 말단 부위에 전기적인 흥분이 자극하게 되면 이 부위에서 어떤 그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런 인해서 sarcoplasmic reticulum이 흥분이 되어서 액션 포텐셜에 흥분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칼슘 이온이 세포질 쪽으로 릴리즈, 방출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칼슘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심근세포의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이 칼슘이 하기 때문에 이 칼슘의 방출로 인해서 심근세포가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장의 혈류와 심장의 혈액의 공급과 그리고 신경 지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근육이나 장기의 신경 지배를 우리가 이너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장은 심방과 심실 안에 많은 혈액은 있지만 그 심장과 심실 안쪽은 엔도카디움, 심내막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을 직접적으로 심근세포가 이용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뭐를 통해서? 코로너리 아터리라는 그런 그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에 어떠한 그 혈액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관상동맥 같은 경우는 에올타, 그 좌심실에 나오는 큰 동맥을 우리가 대동맥, 에올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올타가 좌심실에서 분지가 되어서 첫 번째 분지되어지는 혈관이 관상동맥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나와 있는 그림처럼 좌측에 있는 것을 좌관상동맥,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을 우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관상동맥과 우관상동맥이 심장의 그
브랜치가 되어서 혈액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서 관상 정맥을 통해서 다시 우심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신경 지배, 이너베이션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신경계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아니면 기능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계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해부학적으로는 중추신경계와 그리고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추신경계라는 것은 CNS, 즉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신경계를 우리가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CNS와 스파이널 코드를 제외한 우리 말단에 있는 것들, 그죠? 그래서 이 말단에 있는데, 말단에 있는 것은 그 수입신경과 수출신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수입신경이라는 것은 그 혈관, 그 신경계가 CNS 쪽으로 가는 것, 즉 감각신경을 얘기하고, 수출신경이라는 것은 그 운동신경이에요. 왜냐면 어떤 신경 정보에 대한 명령을 어디가 근육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에퍼런트, 수출 신경 혹은 운동신경이라고 얘기하죠. 이 운동신경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예요. 이 체성신경계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운동, 뭐 달리고 뛰고 걷고 뭐 이러한 것들. 그 자율신경계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수의적으로 인볼런터리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러한 그 심장의 박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장, 즉 소화관을 지배하는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혈압 조절 같은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장은 이런 자율신경계에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자율신경계는 또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즉 어떤 활동적이고 격하고 흥분한 것들은 자율신경계, 그에 비해서 부교감신경계, 특히 이제 심장을 지배하는 부교감신경계를 우리가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미주신경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쉬고 이런 것들이 미주신경계, 부교감신경계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교감신경계 같은 경우는 심방과 심실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특수 자극 전도가 됐든 아니면 일반적인 심근세포가 됐든. 그래서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혹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를 방출해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심근세포 혹은 심장에 있는 세포들의 베타1 아드레너직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타1 아드레너직 수용체는 심근세포에 존재하는 GPCR이죠. 근데 이 베타1 아드레너직 수용체는 대표적인 GS 결합된 수용체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주고 생성된 사이클릭 AMP는 PK를 활성화시켜주고, 그러한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거쳐서 칼슘 채널을 오픈해줘요. 그리고 포타슘 채널은 억제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니까 칼슘은 이 심근세포 외가, 심근세포 내에 비해서 칼슘 농도가 높으니까 이 심근세포, 그 마이오카디알 셀 바깥으로부터 마이오카디알 셀 안으로 칼슘이 증가돼요. 칼슘, 양이온을 띤 칼슘이. 그리고 포타슘 채널이 닫힌다고 했는데, 즉 포타슘 이온은 심근세포 안이 심근세포 바깥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심근세포 안쪽에 칼슘 이온은 증가되고 포타슘 이온도 밖으로 빠져나가서 안에 정체가 되게 되니까 그 안에 양이 증감으로 인해서 이 심근세포가 탈분급,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그게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면서 전기적인 흥분에 의해서 이 심근세포가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심근세포가 수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심장이 박동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비팅, 심장의 박동도 증가하고 심근의 수축력도 증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심근에서 생긴 어떤 전기적인 흥분의 전도 속도도 증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퍼킨즈 셀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심장의 박동이 증가하고 심장의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부교감신경계 같은 경우는, 부교감신경계가 심장의 신경 지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약간 스페시픽하게, 즉 동방결절, 시노아트리얼 노드 혹은 아트리오 벤트리큘러 노드,
방실결절이나 아니면은 동방결절, 주로 결절세포에 신경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부 심방에 있는 심근세포 일부 그 신경가지들이 그 신경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경암 신경계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가장 고전적으로 가장 오래전에 알려져 있는 뉴로트랜스미터를 방출해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노르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계는 아세틸콜린이 방출되는 거죠. 이 아세틸콜린이 방출되면 동방결절이나 방실결절, 그리고 일부 심방에 있는 심근세포에 GPCR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GPCR은 뭐냐면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예요. 이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일반적으로 GI 혹은 GQ 결합된 수용체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이클릭 AMP 농도는 낮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오이에 있었던 칼슘 농도는 업되고 포타슘 채널은 다운이 아니라 이 반대장이 일어나죠. 칼슘 채널은 다운되고 포타슘 채널은 업됨으로 인해서 칼슘 채널이 다운되니까 세포질 안에 칼슘 농도는 증가하지 않죠. 그리고 포타슘 채널이 업이 되니까 심근세포 안쪽에 있는 포타슘 이온이 세포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포질 안이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 더욱더 분극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장의 비팅, 심박동수는 중과되고, 감소되고, 비팅은 떨어지고, 심근의 수축력도 감소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전기적인 심장에서의 전기적인 흥분의 전도 속도도 다운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부교감신경계 활성화되면 심장의 전반적인 활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심장에 있어서 베이글 톤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는데, 이 베이글 톤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미주신경 긴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심장이 긴장을 해서 수축이 증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정적인 상태에서 심장이 미주신경의 지배로 인해서 심장의 박동수도 아주 서서히, 그리고 심장의 수축력도 약한 어떤 안정 상태의 심장 상태를 우리가 미주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부교감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심장의 상태를 우리가 미주신경 긴장이라고 얘기해요. 어감은 강하지만 심장은 약한 상태, 약하기보다는 안정된 상태를 우리가 미주신경 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장에는 그 전기적인 흥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셀, 즉 향도잡이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화된 이 향도잡이 세포와, 그리고 이러한 향도잡이 세포에서 생성된 전기적인 흥분을 심장에서 전달해주는 특수한 그런 그 자극 전도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향도잡이 세포 역할을 하는, 즉 전기적인 흥분을 유발하는 그 세포를 우리가 그 동방결절에 있는 결절세포죠. 이 동방결절은 위치는 그 우심방과 그리고 정대정맥이 그 결합하는 부위의 심방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그 활동전압을 스스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도잡이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전기적인 흥분을 발생시키는 일에서 심박동, 핫비트를 이니시에이션, 그 심박동을 그 유발하는 그러한 세포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심장 박동의 속도와, 그리고 심장 박도의 그 페이스, 그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페이스메이커 셀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이 스스로 탈분극할 수 있는, spontaneously depolarized, 즉 스스로 흥분할 수 있는, 스스로 탈분극할 수 있는 세포죠. 이러한 세포들은 그 계제판, 즉 갭정션이 잘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그 전기적인 흥분의 전달 속도는 0.2에서 0.1m/s, 상대적으로 좀 느린 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세포들이 그 방실결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동방결절 맨 위쪽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세 갈래
그 패스웨이를 거쳐서 그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있는 그 겹벽, 그 겹벽의 가장 그 안쪽으로 우심방 엔도카디움 바로 밑에 이 방실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실결절은 또한 우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겹벽, 인터아트리얼 septum, 그 바로 밑에 있죠. 그리고 위치는 또한 이 위치는 그 관상정맥동,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입구 바로 앞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결절세포도 이러한 전기적인 흥분의 전도 속도는 약간 느려서 한 0.2초에서 0.1 미터 per second, 1초에 0.2m에서 0.1m 정도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그 히스번들 혹은 그 방실 다발, AV 아트리오 벤트리큘라 번들이죠. 이 히스 번들 같은 경우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방과 심실 사이 이쪽에 어디 있어요? 파이브러스 링, 섬유륜이죠. 그죠? 그리고 이 부위는 바로 인터벤트큘러 septum, 즉 심실과 심실 사이에 있는 격벽의 그 바로 밑에 쪽에 그 마진 주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동방결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향도잡이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이 히스번들에서도 종종 비정상적으로 그 향도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레이턴트 페이스메이커, 잠재적인 향도잡이 세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주로 하는 역할이 그 방실결절로부터 그 심방에 있는 전기적인 흥분을 심실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 방실결절, 히스번들에서 좌심실, 우심실 쪽으로 이제 브랜치가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번들 브랜치, 다발 분지,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을 우측에 있는 것을 라이트 번들 브랜치, 왼쪽에 좌심실 쪽으로 하는 것을 레프트 번들 브랜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심실 사이에 있는 격벽을 따라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쭉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거의 그 심천부 쪽에 와서 이어지는 그러한 그 큰 세포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퍼킨즈 파이버라는 세포예요. 그래서 퍼킨즈 섬유 혹은 뭐 퍼킨즈 셀이죠. 그래서 이 퍼킨즈 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는 에이펙스의 벤트리큘러 월, 즉 심천부의 심실 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는 바로 그 심내막 바로 밑에 쪽 안쪽에, 그러니까 심내막과 심근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메이커 셀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동반결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이쪽 퍼킨즈 파이버에서도 페이스메이커 셀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적인 향도잡이 세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반결절에서 생긴 전기적인 흥분은 인터노돌 패스웨이, 즉 동반결절과 방실결절 사이에 세 개의 그 우심방에 있는 세 개의 인터노덜 결절간 패스웨이를 통해서 방실결절로 오고, 방실결절에는 히스다발로 오고, 히스다발에서는 좌측과 우측으로 번들 브랜치를 따라서 심실을 따라 밑으로 쭉 내려가고, 에이펙스 부위에 와서 퍼킨즈 파이버, 바로 이 퍼킨즈 파이버에서 이제 그 마지막 전기적인 흥분이 심실에 있는 심근세포로 전달되어져서 활동 전압을 통해서 심장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적인 흥분이 T튜브를 통해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근형질 세망의 양쪽 어떤 그 시스턴의 수조 이쪽으로 전기적인 흥분을 통해서 칼슘이 어디로? 세포질 쪽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세포질 쪽에 나온 칼슘이 어떤 전기적인 흥분을 통해서 심근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 활동전압이 결국은 어디에서 맨 처음 오는 거예요? 바로 동반결절에서. 그리고 방실결절, 히스번들, 번들 브랜치, 퍼킨즈 파이버, 그리고 나서 이 전기적인 흥분이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심실에 있는 심근세포 수축. 물론 그 동방결절에서 생긴 그런 전기적인 흥분은 어디? 심방에 있는 심근세포를 수축시키고, 그리고 중간에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파이버러스 링, 즉 전기적인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심방에 있는 심근세포로부터 심실에 있는 심근세포로 전달되어질 수 있고, 어디를 통해서만, 이 특수 자극 전도계를 통해서만 심방에 있는 전기적인 흥분이 심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자극전도계의 세포들의 특징과 그리고 심근세포의 특징을 우리가 전기적인 흥분, 즉 액션 포텐셜의 면에서 우리가 요약해 보면, 먼저 사이너스 노달셀, 즉 동방결절의 결절세포, 아트리얼 머슬셀, 심방에 있는 심근세포, 그리고 AV 노달셀, 즉 방실 결절세포, 그리고 퍼킨즈 파이버, 심실 밑에 있는 그 퍼킨즈 섬유, 퍼킨즈 세포, 그리고 벤트리큘라 머슬셀, 즉 심실에 있는 심근세포를 인데, 이들의 각각의 액션 포텐셜이나 아니면 레스팅 포텐셜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세포들의 어떠한 구조적인 아니면 전기적인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그 전달 속도, 그리고 이 전달 속도는 그 심근세포, 파이버 다이어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근육이나 신경 같은 경우는 세포를 우리가 머슬 파이버 혹은 뭐 신경 섬유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셀 다이어미터, 세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크기와 그리고 전기적인 흥분의 전도 속도는 비례관계에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이어미터가 5에서 10마이크론, 10에서 15마이크론, 5에서 10마이크론, 100마이크론, 그렇게 되면 그 전기적인 흥분의 전달 속도는 0.05m/s, 0.3m/s, 0.1m/s, 퍼킨즈 파이버 같은 2에서 3m/s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그 근육, 그 세포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그 액션 포텐셜의 그 지속 기간도 보게 되면, 결절 세포는 100에서 300ms, 그리고 심근에 있는 그 심근세포는, 심방에 있는 심근세포는 100에서 300ms, 방실 결절은 100에서 300ms. 그렇지만 퍼킨즈 파이브는 300에서 500m/s, 그리고 심실에 있는 심근세포는 200에서 300ms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각각 특수자극 전도계와 그리고 심방과 심실을 분리해주는 그런 그 파이버스 링, 즉 절연체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기적인 흥분이 동방결절에서, 페이스 메이커셀에서 결절에 생겨서 이 동방결절에서 결절관 통로, 그리고 방실결절, 그리고 히스다발, 다발 브랜치, 그리고 나서 퍼킨즈 파이버, 이렇게 가죠. 그래서 심방에서 이러한 그 푸른색이 전기적인 흥분에 의한 그러한 그 전기적인 흥분은 결국은 심근세포의 수축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동방결절에서 생긴 전기적인 흥분이 심근세포를 따라서 쭉 퍼지게 되죠. 왜냐하면 기능적인 합부체이기 때문에 마치 수천만 개의 심근세포가 마치 하나의 세포처럼 전기적인 흥분이 전달되고, 이 전기적인 흥분에 의해서 심방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기적인 흥분이 동방결절에서 방실결절까지 올 동안 이미 심방에서는 한번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방실결절에서 히스다발, 그리고 번들 브랜치를 따라서 다시 퍼킨즈 파이버가 쭉 내려오게 되죠. 근데 그동안은 심방에 있는 전기적인 흥분은 중간에 파이버러스 링, 전기적인 절연체에 의해서 심실에 있는 세포로 전달이 안 돼요. 단지 뭐를 통해서? 특수 자극 전도계를 통해서만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심실에서, 밑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간적인 어떤 시간차로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수 자극 전도계를 따라서 이 밑에 있는 그 심장이,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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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그러니까 심방 수축, 심실 수축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심방이 심실로 전기적인 흥분이 갈 때, 심방에서 심실이 넘어갈 때, 즉 어떤 그 방실지연이라는 어떤 전기적인 신호에 있어서 방실지연이라는 뜻이죠. 그 방실지연이라는 것은 방실결절에서 방실다발, 즉 히스다발까지 넘어갈 때 전기적인 어떠한 흥분이 약 0.1초, 약 50에서 150ms 정도 전기적인 그 전달 속도가 약간 중간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그 방실 결절갈 경로에서 방실 결절로 가는 그런 그 트랜지션 파이버가 그렇게 상당히 가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 방실 결절에서는 갭정션의 발달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전기적인 흥분의 전도 속도가 상당히 느린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0.1초 정도, 100ms 정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실 지연이라고 얘기하고, 이 방실 지연이 생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방에서의 전기적인 흥분에 의해서 심방이 수축이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심실에서 수축이 일어난, 어째 동시에 심방과 심실이 동시에 수축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심방에 있는 혈액이 수축해서 심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심실에서 수축해야 그 심실에 있는 혈액이 대동맥이나 폐동맥을 통해서 서큘레이션이 되는데, 만약에 동시에 수축이 돼버리면 심장이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심방의 수축이, 심실이 수축이 되기 이전에 어떤 그 기다리는 어떤 시간적인 그러한 그 여유를 찾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또한 심방과 심실의 어떠한 그 조절되지 않은 그러한 박동,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어떤 부정맥과 같은 그러한 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실지연이죠. 그래서 이 방실지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그러한 그 방실결절과, 그리고 이 방실결절과 결절간 통로 사이의 어떤 그러한 그 이행소묘의 특징,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실지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